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 자, 좀 피곤하신 분은 기지개 켜시고, 자, 함수의 증가 감소 82페이지부터 보면 먼저 증가 감소는 어디서 정의를 했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라는 단원에서 증가 감소 정의를 했어요. 자,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x1, x2에 대하여 fx가 어떤 구간에 자, 어떤 구간이라는 건 뭐 모든 구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구간을 내가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잡았을 때 이 중에 아마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는 조합이나 중복조합에서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야. 첫 번째, x1보다 x2가 크면 x1보다 x2가 클 때 fx1보다 fx2가 크면 이걸 만족하면 우리가 증가한다 라고 합니다.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 자, 이 정의 자체는 별 문제가 없죠. 집어넣는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커진다 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해요. 증가한다라는 건 이걸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결국 우상향하는 모양이 되겠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증가한다는 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우상향입니다.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첫 번째 하고 있는 건 증가 감소의 정의야. 정의. 정의. 자, 사실상 이건 확률과 통계에서 더 꽤나 많이 볼 표현이고, 두 번째. 자, 여기는 다 아시더라도 천천히 잘 보셔야 돼.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얘는 반대겠죠. 집어넣는 x값이 커졌는데 오히려 함수값이 작아진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하향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 물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는 제가 그냥 적절히 대충 쓴 것이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이건 지금 정의가 되겠고, 실제 여기서 첫 번째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 혹은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경우가 504번입니다. 504번. 504번은 제가 바로 풀고 넘어갈게. 바로 오른쪽에 있죠. 자, 0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fx는 x제곱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조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고, 자, x1보다 x2가 더 크죠. 0 이상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일단 0 이상인 범위여야 되겠고, 이 상태에서 나는 뭐를 증명을 하면 되냐?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건 증가함수임을 보이려면 얘보다 얘가 큰 거 증명하면 되죠. 맞아요? 자, fx는 이렇게 주어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부등식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대소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지. 대소비교. 이걸 증명하려면 당신들이 뭐가 필요할까? 이걸 증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부등식은 대소비교니까 fx1에서 fx2를 빼고 음수인 거 증명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죠. 빼볼게. 빼보면 fx1은 여기다 x1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고 이거고,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하시면 돼.
근데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얘는 둘 다 양수니까 양수. 얘는 음수가 되겠지. 그럼 이거 100% 음수 아닙니까? 맞죠? 이게 정의로 증가함수인 걸 제가 보인 거예요. 그죠? 그럼 보기 가에는 오른쪽으로 열린 이 부등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는 증가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되지? 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볼게. 이건 어디까지나 정의로 증가, 감소를 알아본 거야. 증가한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거 할 줄 아셔야 돼. 첫 번째, 정의로 증가냐 감소냐를 판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당신들이 이 함수는 복잡해 보이니 쉬워 보이니?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형태죠. 근데 이런 함수만 우리가 연산을 할 거라는 보장이 없지. 보장이 없어서 실제 증가냐 감소냐는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고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증가냐 감소냐를 판정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의 판정. 자, 이거 복습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 이건 정의, 약속. 이걸 만족시키면 증가 혹은 감소라고 하는 거고, 방금 전엔 아주 심플한 예시로 확인해봤지만 모든 함수가 그렇게 심플하다는 보장은 없다고. 그럼 실제는 증가랑 감소를 어떻게 판정할 거냐? 지금 이 책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이건 언제 쓸 수 있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 그럼 미분 불가능하면 증가 감소를 알 수가 없나? 이렇게 그려지면 증가야 감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증가 맞습니다. 지금 이 정의에 보면 연속이라는 표현도 없고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도 없죠. 이해됩니까? 애초에 증가 감소는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x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커지면 무조건 증가야.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는 대부분 미분 가능한 함수를 데리고 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판정을 할 거라고. 당연히 두 번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건 어디까지나 정의,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고, 실제 판정은 이렇게 한다. 근데 판정의 방법이 아주 심플해. 너무나 당연한데 직관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에 모든 x. 자, 여기서 어떤 구간이라는 표현은 문제에 주어지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냐 감소냐 니네가 알아봐라 라고 판정하라고 문제 주어집니다. 이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고, 그럼 굉장히 심플한데 생각을 해봐. 이 구간에서 이게 지금 증가하는 애죠. 증가하는 함수면 어디를 잡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나올까 음수 나올까?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럼 아주 심플한데 미분 가능하니까 프라임 x로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반대로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그죠? 여기서 제가 주의할 점을 좀 적어 드릴 텐데,
말장난에 좀 유의하셔야 돼. 합답형에서 몹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합답형이라는 건 이제 참거지, 논할 때. 자, 이게 맞는 표현인데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자, 어떤 구간에서 프라임 x가 0 이상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프라임 x가 0 이상이면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 확실해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니까. 근데 0이랑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살짝 옆에만 메모를 해두세요. 발레를. 이거 증가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 안 합니다. 요 구간에서 증가하지 않아요. 왜 증가하지 않냐면 분명히 x값이 커졌지. 근데 함수값이 그럼 올라가야 되잖아. 안 올라가고 같아버리면 증가하지 않지. 맞죠? 그러니까 이런 명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거짓을 골라주셔야 돼. 맞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게 이거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명제에 제가 역을 한번 써볼까? 이 명제 역이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명제 시간에 배웠죠. 가정과 결론인데 이 명제의 역은 이 뒤에 게 앞으로 와야 되지. fx가 증가함수이면 f'x는 0보다 크냐? 이것도 많이 실수합니다. 이 명제의 역이죠, 역. 이거는 오늘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해. fx가 증가함수이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증가함수이면 f'x는 0보다 크냐? 얼핏 보면 맞아 보입니다. 맞는데 틀렸어.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예시 그림을 아셔야 돼. 왜 틀렸냐? 자, 이런 함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번만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애, 한 번 잠깐 0 나왔다가 쭉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하면 이가 증가함수 맞습니까? 얘들아 관심? 다 보고 있는 거 맞지? 증가함수 맞아.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라며. 항상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저 정의라는 건 x값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함수값이 조금이라도 커지면 증가함수예요. 그러면 여기 단 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애는 x값이 요 근방에서 조금이라도 커지면 함수값 커지는 거 맞지? 잠깐 딱 한 점에서 멈췄다 올라가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조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 가다가 이게 뭐 차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악셀을 밟고 가다가 진짜 찰나의 순간에 한 번 정지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얘는 멈춰 있는 거죠. 여기 쭉 멈춰 있다가 다시 밟고 가는 거고, 이건 증가함수가 맞아. 그러니까 fx가 증가함수이면 꼭 항상 프라임 x가 0보다 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 이 말장난 같은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fx가 증가함수일 조건은 프라임 x가 0 이상 나오면 됩니다. 실제 문제 풀 때는 연두색을 제일 많이 쓸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잠깐.
다시 정리해 볼게. 이건 정의입니다. 증가 감소가 되기 위한 정의고 확률과 통계 시간에 많이 볼 것이고, 근데 모든 함수가 이렇게 심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판정,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증가 감소의 판정은 도함수로 한다고. 그럼 이건 너무 쉬워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증가함수겠지. 0보다 작으면 당연히 감소함수고. 근데 여기서 등호 관계랑 가정 결론이 바뀜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고. 자, 이 두 보기는 외우셔야 돼. 프라임 x가 항상 0 이상이라고 해서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왜? 이런 그래프가 있으니까. 얘는 어디를 잡더라도, 지금 그림은 좀 삐꾸 같은데 여기 미분 불가능 아닌가요? 미분 가능하게 제가 그려볼게. 이렇게. 아니 이런 함수가 어디 있는데요? 몰라. 어딘가 있겠지. 아무튼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얘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지만 이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지 않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x가 0 이상이라고 증가함수라고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변태 같은 함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 그러면 fx가 증가함수면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0보다 크겠네. 아니, 한 번은 0이 나오는 이런 함수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얘도 틀렸다고. 오케이?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리고. 그래서 연두색, 헷갈리신 분은 연두색은 퍼펙트하게 외우셔야 돼.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물어볼게. 문제에서 증가함수인 범위를 구하여라, 증가함수의 조건을 구하여라가 나올 텐데, 증가함수의 조건은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등호가. 왜냐? 같아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함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증가함수의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극대와 극소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일단 이건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고, 자, 함수의 극대, 극소를 이제 배울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미분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극대, 극소예요. 극대, 극소에서 최대, 최소, 그래프 개형이 다 나오기 때문에. 먼저 얘도 정의랑 판정이 좀 다릅니다. 자, 함수의 극대, 극소의 정의를 볼게. 82페이지에 세 번째 나와 있죠.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이게 혹시 여러분 중에 공부를 대단히 잘해서 굉장히 일찍 선행을 했다라고 하면 옛날 방식으로 극대, 극소의 정의를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정의 자체가 바뀐 지가 한 2, 3년 됐습니다. 옛날에 배우신 분은 그 방식은 잊어버리시고, 제가 언급도 하지 않을게 헷갈릴까봐. 자, 이 책 그대로 써볼게요. 82페이지에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모든 x에 대하여 지금 두 가지 나왔죠. fx보다 fa가 같거나 크다. 이게 성립을 하면 x는 a에서 극대라고 한다. 말이 되게 길어. 그리고 이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반대도 제가 일단 먼저 써놓고,
이때 fx는 x는 a에서 극소라고 하고 이때 fa를 극소값이라고 한다. 자, 지금 이 책에는 당연히 부연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메모하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 5-3번에 보면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지금 극대극소에 제가 정의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책의 구석탱이에 잠깐 적어 주셔야 되는 건 극대극소의 정의에 연속이라는 멘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속에 연자도 없죠? 없습니다. 미분 가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이게 학생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속성과도 상관이 없고 미분 가능성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미분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메모를 해두시냐? 연속, 미분 가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적어달라고 하냐면 공부를 막 관성적으로 하다 보면 여기 계속 미분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극대극소는 미분이 돼야겠지 뭐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의가 수학에서 약속이죠. 여기 약속 어디를 보더라도 연속이라는 멘트도 없고 미분 가능성이라는 멘트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건 자체가 좀 어려워.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입니다. 어떤 열린 구간. 포인트는 어떤이라는 거고, 어떤이라는 말은 뭐 다른 세 글자를 바꾸면 임의입니다. 임의의. 그러니까 내 맘이야. 내 맘. 이때 A에서 극대라고 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똥 같은 소리냐. 자, 여기 요 놈을 이때 X좌표를 제가 A라고 해볼게. 이거 한 번만 이해하면 돼. 그럼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을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방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구간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 맞습니까? 여기 어떤은 모든이라는 표현이랑 다른 거죠.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볼게.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때 함수값이 지금 FA죠. 맞습니까? 이때 함수값이 FA인데 이 구간에 어떤 X를 데려와도 얘보다 함수값이 같겠어? 작겠어? 작거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지 않아요? 여기서 함수값을 구하든 여기서 함수값을 구하든 여기서 구하든 얘보다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이 구간에서 극대값이라고 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죠? 제가 이거 뭐라고 쓴 거니? 네, 글씨가 너무 엉망인가? 로컬 맥시멈. 로컬이 무슨 뜻이지? 그냥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동네에서 최고라는 얘기죠. 극대값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잖아. 반 1등이 있고 전교 1등이 있겠지. 극대라는 건 동네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반 1등. 반 1등이 전교 1등이라는 보장은 없지. 이해됩니까? 그냥 동네 짱이에요. 동네 짱. 이 말 그대로 동네 짱이지. 로컬 맥시멈. 로컬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 지역만 보면 얘가 제일 크지 않아? 여기까지 가면 더 큰 애가 있겠지. 근데 이 지역에서는 얘가 짱이잖아. 이걸 우리가 극대값이라고 한다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정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제가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국어적으로 좀 헷갈린 부분이 많아. 어떤 학생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니 그럼 선생님,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얘보다 큰 애들 많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 맞죠? 많은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두 글자를 잘 이해하셔야 돼. 어떤.
어떤? 아니, 이 구간에서 얘가 짱인 거 맞지? 한 번이라도 짱이면 얘는 극대값인 겁니다. 한 번이라도. 오케이? 쉬운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다시. 그러면 내가 여기를 A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이 함수값이 FA죠. 그럼 이놈은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FA가 가장 큰 그 구간이 있습니까? 절대 없지 않아요? 절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도 더 큰 애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른다라고 해도 더 큰 애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지. 이런 애는 구간을 내가 어디를 잡더라도 얘를 포함하는 구간을 어디를 잡더라도 얘가 제일 큰 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극소값은 당연히 반대겠죠. 영어로도 로컬 뭐겠니 그냥. 당연히 로컬 미니멈이겠지. 동네에서 최약체, 동네 꼴등이란 얘기고. 왜 이렇게 힘들이 없니? 산소가 부족한가? 잠깐 문 좀 열어놓자. 아니 이 개어려운 걸 하는데 이 양반들이 극소값은 어디냐? 그럼 방금 극대를 해봤잖아. 어디가 극소겠어? 요거 아닐까요? 그럼 정의 자체가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어떤 열린 구간을 제가 이렇게 잡았다. 여기서 이거보다 작은 함수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 만족하죠. FA보다 무조건 같거나 크다. 그러면 이때 극소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참고 그리고 주의하실 점 볼게. 첫 번째, 연속성이랑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이걸 저랑 예전에 수업을 하신 분은 조금 손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x는 a에서 극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연속성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고.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자르잖아. 이 구간에서 얘보다 큰 함수값이 있어? 없어. 극대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병신 같은 함수인데요 하지 말고 된다고. 병신 같든 말든 상관이 없어. 자, 이거 x는 a에서 이게 함수값인데 이게 뭘까? 감이 오셨나 모르겠네. 극소값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극소지? 너무 불쾌하게 생겼는데 항상 정의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내가 구간 이렇게 잡아볼게. 이 구간에서 얘보다 작은 애 있어? 없지. 이 구간에서 얘가 제일 작잖아. 아니 왜 이렇게 잡아요? 왜 이렇게는 내 맴이지. 어떤 애니까 그냥 내 맴이야. 내 맴대로 잡았을 때 아무 데서 이 구간에서는 얘가 무조건 제일 작은 애니까 한 번이라도 제일 작으면 됩니다. 오케이? 극소값이에요. 이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자, 두 번째는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하대. 이런 애들. 이거 분명히 또 지금 졸고 있으신 분들 나중에 또 얼척없는 소리 할 텐데 x는 a에서 극값 됩니까?
극 대값이죠. 됩니다. 구간 이렇게 잡으면 이 열린 구간에서 얘보다 큰 놈 없지. 제발 여기서 절대 이런 얘기는 앞으로 나한테 하시면 안 돼. 아니 선생님 이거 미분이 안 되는데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내 가슴이 진짜 답답해. 애초에 미분 가능성이랑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연속성과도 상관없는 거고 미분 가능성이랑도 아무 상관이 없는 애예요. 극대극소의 정의는 오케이? 자, 그럼 정의가 좀 완벽한가 봅시다. y는 k 상수함수래. 상수함수일 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 상수함수면 여기가 a든 여기가 a든 여기가 a든 다 함수값이 똑같죠. 맞습니까? 자, 이때 그럼 a는 한번 물어볼게.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극 대값 됩니까? 됩니다. 애초에 극대극소의 정의에 등호 들어가 있지. 극소도 됩니까? 됩니다. 이 구간에서 얘는 제일 작거나 같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크거나 같다라고도 할 수 있죠.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값이에요. 극대이자 극소. 따라서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게 수학적 엄밀함에선 이게 맞아. 물론 학교 선생님이 너무 악독하게 여기까지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까지는 당연히 교과서나 시중교재에도 있고 이건 현재 제 기억에는 동상고 정도밖에 낸 적이 없으나 다른 학교에서도 이제 출제 가능하겠지. 극대극소의 정의는 이해되죠? 다시 내가 강조하는데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이야. 극대극소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한 번이라도 제일 큰 놈이면 극대, 한 번이라도 제일 작은 놈이면 극소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쉬운 용어는 너무나 당연한데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그냥 극값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 자, 한 김에 마저 할게. 오늘은 오전부터 우리 1학년 친구들도 병든 당 모드던데 2학년도 힘들어하고 나도 뒷골이 땡기네. 제가 가르치면서 가장 조금 뒷골 땡길 때가 내가 생각하는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파트인데 다들 이러고 있을 때 나는 설명을 하잖아. 문제를 풀고 미분하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딴 생각해. 내가 재미가 없나? 톤이 졸리는 톤인가? 나는 왜 이렇게 잘 재우지? 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막 계산 계속 틀리고 두 자릿수 곱셈 안 되고. 자, 앞에서 가르치는 것도 참 재밌기도 한데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아무튼 딱 5분 정도만 집중을 해주시고 제가 쉬었다 할게요. 5번이래. 82페이지 마지막. 얘는 극대극소의 정의야. 정의인데 이걸 판정을 이렇게 할까? 아니, 언제 이거 그림을 다 그리고 있니? 판정.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고, 판정이라는 건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경우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정의는 중요합니다. 이 정의 정도는 완벽하게 알아야 돼. 고교 수학을 하면서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하여 어쩌고저쩌고. 자, 판정은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기 단원 명칭이 도함수의 활용이죠. 도함수라는 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우리가 수투를 하든 미적분을 하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의 하나요. 다음과 같이 판정을 할 거예요. 극값인지 아닌지. 자,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얘기는 매끄럽다는 얘기죠. 자, 먼저 이해가 되나 봅시다.
이 값이랑 이 값은 뭐라고 불러? 극대값. 이 값은 극소값. 그럼 얘는 극값은 전체 3개 가지겠지. 그 중에 극대값 2개, 극소값 하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그러면 이 세 점은 특징이 있어요. 세 점의 특징이 뭘까?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 나와야 되지? 0이 나와야겠죠. 맞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반드시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또 합답형을 위해서 제가 낚시 좀 해볼게. 이 명제에 역을 써볼게. 이거 앞으로 쓰고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 무조건 극값이 있느냐? 그건 아니야. 왜? 아까 생각해봤지만 한 번 0 나오는 애. 이런 애는 분명히 매끄러운 곡선 형태니까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이지만 이게 극대가 아니죠. 얘를 포함하는 어떤 구간을 자르더라도 얘가 제일 크거나 작을 수가 없지. 그냥 중간에 껴져 있는 뭐 그런 애, 그냥 쭈구리 같은 애고. 자, 그러니까 얘만 참이고 극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입니다.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을 가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발레까지 외우셔야 돼. 이런 그림 상태를 머릿속에 담아 달라는 얘기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사실 극대극소의 판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결국은 도함수로 판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놈은 극대값을 가질 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근데 그 왼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죠.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얘를 지나면 음수가 되겠지. 꺾이는 모양. 이거 뭐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하지 않니? 기울기가 병신.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0이 됐다가 음수로 바뀐다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0 찍고 내려오는 거니까 당연히 극대가 되겠죠. 맞죠? 이건 뭐 굳이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 왼편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그 오른편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로 바뀌면 극소값이란 얘기지. x는 a에서.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해가 되셨다고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예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